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면서 사실 결국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을 보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재무제표를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 PBR이 지금 0.18배, BPS가 16,076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 짤막하게 좀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6일에 1차 세미나를 열면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2차 세미나를 좀 제가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 함께 보자면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자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상 이 자료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그 정책 초창기에 나왔던 자료들과 거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보자면 사실상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치 제고의 가이드라인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2월 26일에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향후 계획과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엔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2차 세미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생명 차트를 보시자면 아무래도 보험사이다 보니까 뭐 보험 테마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2월 달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2월 26일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실망 매물과 함께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다시금 제자리로 내려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 내용도 지금 5월 2일에는 마이너스 한 종가가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2%, 총 한 3, 4%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좀 많이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금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부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저항대 부분이었다면 지금 주가는 이보다 높게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일단 지지 라인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생명 같은 경우 좀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2022년도 때부터 상당히 좀 저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이 여기에 해당되는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